클라우디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질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질을 배울 거냐면 가죽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가죽 재질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실적인 질감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이라는 그 물리적 기반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면 이 PBR은 실제 물리적 법칙에 기반한 조명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나 또 HDRI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감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한 번만 제대로 세팅을 해두면 어떤 씬에서도 리얼한 가죽 질감을 빠르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가죽 재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3D 맥스를 열어줬고요. 뷰포트 상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76으로 입력을 해 주었고요. 자, 그다음에 라이트는 돔 라이트를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돔 라이트에는 HDRI 이미지 소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 중에서는 인비저블을 체크한 상태에서 뒷배경으로 이 HDRI 이미지 소스가 나오지 않도록 체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이 라이트와 카메라의 세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맥스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수치값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처, PBR 텍스처가 필요하잖아요. 자, PBR 텍스처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뭐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폴리헤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씬에서도 보면 HDRI가 필요하고 또 텍스처가 필요하잖아요. 뭐 HDRI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많은 양의 다양한 배경으로 한 이미지 소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텍스처도 우리가 CG에 필요한 건축 CG에 필요한 많은 재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료 제공이고 다운로드가 되게 간단해요. 자, 먼저 우리가 가죽 재질이 필요하니까 가죽을 선택하면 이렇게 6개 재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3개의 PBR 텍스처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지금 보면 컬러, 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노멀 텍스처, 그 다음에 러프니스 텍스처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자, 재질을 보면 뭐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5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스 텍스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OA 재질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재질들 텍스처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텍스처를 PBR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상태에서 자, 재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되죠? 자, 매티리얼 에디터 창을 열어서요. 이렇게 V-ray 비트맵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재질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기존 방식, 이 비트맵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로드맵을 했을 때는 이 방식은 텍스처의 감마를 자동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트맵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고 했을 때 자, 기존의 비트맵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체크를 해서 1.0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PBR 재질에는 어, 이 물리적인 어떤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감마값이 변경이 되면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비트맵 옛날 방식으로 이미지를 로드맵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오류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뭐 텍스처 색이나 밝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노멀 맵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 맵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질의 표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V-ray 비트맵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로드맵 했을 때는 자, 텍스처의 왜곡 없이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V-ray 비트맵을 가지고 아까 세 가지의 텍스처를 불러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V-ray 매티리얼 재질이 필요하겠죠. V-ray 매티리얼을 이렇게 어, 매티리얼 에디청에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이스 재질, 기본 재질이죠. 자, 기본 재질을 디퓨저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 노멀 재질이에요. 노멀 재질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맵에서 Vray 가 보시면, 자, 여기에 Vray 노멀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 Vray 노멀 맵에 이렇게 노멀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범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러프니스인데요. 이 러프니스는 얘 거친 정도를 표현해 준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반대되는 것이 글로스니스입니다. 자, 여기 Vray 매트리얼을 열어 보시면 기본이 글로스니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BRDF 이 항목에 가 보면 러프니스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은 텍스처를 글로시니스 텍스처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러프니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글로시니스 텍스처를 제공해 주는 데에서는 기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러프니스 텍스처를 제공해 주는 곳은 러프니스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질을 여기 리플렉션 러프니스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플렉션이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반사 이 PBR 재질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다 흰색이에요. 자, 이렇게 255, 255, 255를 최대의 흰색으로 재질을 적용을 해 주시면, 반사를 적용해 주시면 모든 재질의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PBR 재질은 되게 간단하죠. 자, 거기에다가 내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금속이면 1을 입력하시면 되고 비금속이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벌써 이렇게 재질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걸려면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적용해 준 상태에서 렌더링을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걸었는데, 자, 가죽 재질이 잘 표현이 됐죠. 저 HDRI 이미지 소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비표현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 표면 재질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잖아요. 자, 이런 재질들은 자, 노멀 맵의 수치를 올려주면 좀 더 부각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에디터 창을 열어서요.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VLA 노멀 맵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노멀 맵이라고 있죠. 지금 수치가 1.0이고 여기에 지금 VLA 비트맵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노멀 텍스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3으로 좀 올려준 상태에서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보면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자, 렌더링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렌더링 건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지금 이렇게 울긋불긋 그러니까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어서 렌더링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런 표현들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죽 재질, 이렇게 좀 요철이 있는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농물법의 수치를 올려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죽 재질을 보면 이게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더 반사가 일어나나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은 이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에 반사가 조금 적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러프니스가 지금 반사에 관련된 재질이잖아요. 텍스처잖아요. 이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아웃풋이라고 있어요. 자, 아웃풋이라고 있는데 이 그래프 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조절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반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가 반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꾸로죠. 러프니스는 글로시니스와 정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반사가 되는 부분, 여기가 반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시니스를 사용을 했다고 그런다면 여기가 반사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반사가 되지 않는 영역인데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 코너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 코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좀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나죠. 반사가 이렇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움푹움푹 이게 들어간 부분들은 반사가 덜 일어나는 것을 다 렌더링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렌더링은 다 됐고요.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게
이게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반사가 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BR 재질은 이제 물리적 기반으로 재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질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PBR 재질 다운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를 통해서 자, 두 곳 정도 제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재질을 표현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사실적인 가죽 재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 건축 시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시는데요.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면 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답변한 내용을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건축 CG 수업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수업 문의는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문의 남겨 주시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디자이너였습니다.